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어벤져스 때 뵀는데 네. 예. 지금 국회에서 아주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탄핵 예. 각을 의결하고 지금 막 왔습니다. 네.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예. 차장검사, 부장검사 예. 4인에 대한 탄핵 의결했습니다. 원래 어제 하려다가 하루 늦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갑자기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면서 이제 완전히 전국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보고를 어제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 정도에 본회의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할 예정인데 일단 거기에 좀 집중하자라고 해서 약간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좀 미루자라는 내부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할 거는 당당하게 하면서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의총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냥 오늘 원한 대로 72시간 내에 해야 돼서 오늘 처리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이 이걸 이제 연기한다는 것보다도 어제는 이제 확실하게 안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김용현이가 도피하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빨리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예. 이 얘기는 어제부터 계속 있었죠. 예. 아니, 내란 수계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자가 지금 오늘 외국 표를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탄핵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 밑에서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했고 또 지금 국방이 지금 현안 질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 얼처구니 없는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계엄 사령관도 본인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명령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한 얘기는 국방부 장관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기호 경찰청장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을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봐서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사령관 패싱하면서 했던 그런 것까지 지금 막 지금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은 정말 이번에 내란 수계의 아주 핵심적인 책임자로서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요. 내란의 공동 정범이죠. 그럼요. 지금 그런 놈이 지금 도망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도 다 확인되고 있지만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김용현 장관이 계엄에 대해서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은 완전히 둘이서 다 거의 90% 이상은 다 했다. 다른 장관들은 말도 못하고 픽소리 못하고. 그렇죠. 조경 장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열심히 못했냐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탐이 나서 그냥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는 게 사실 국민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것들은 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인데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B급, C급 이런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장관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그 밑에 있는 C급, D급으로 쓰는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의 내각 수준이니까 전부 다 속으로는 반대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호통치듯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란의 다 공범들이에요.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명 지금 1시 30분에 내란죄로 다 고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빨리 수사하도록 해야죠. 지금 중앙지검장이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직무정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꼼짝도 않다가 이번에 윤석열의 미친 짓을 보고 나서 이제 수사해야 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렇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질 것도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용현 저자가 지금 다 혼자 기획 연출하고 다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계엄 얘기했을 때 얼마나 싹 잡았댔어요. 다 거짓말인 게 다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군이 따르겠습니까? 이따위 소리도 했던 놈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해제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엄사령관은 투입한 적 없다는데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거
표결하는 거 막으려고 그 계엄군 지금 국회에 투입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 계엄군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엄중함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이 났던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인 것이죠. 내란입니다, 내란. 저는 김용현 저자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죠. 국민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도망간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체포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충안고 이사장이 SNS에 글 올렸더라고요. 아, 부끄럽다. 부끄럽죠. 윤석열과 김용현이 부끄럽다 이렇게. 예. 학교 뭐 교명을 바꿔달라는 막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예. 충암고 저는 어제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로 참담하고 자괴감 드는 분들이 충암고 동문들일 것입니다. 네. 방첩사령관, 충암고 다 지금 뭐 777 그런 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그나저나 오늘 새벽에 이제 탄핵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날에도 날 세우고 오늘 새벽에도 날 세우고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표결을 12월 7일 7시로 네. 정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조금 원래는 빨리 해야 되니까 오늘 새벽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이제 24시간 지나면 내일 0시 이후부터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0시 좀 넘어서겠죠? 바로바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7일 날 7시로 약간 시간을 좀 늦췄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한 자정쯤에서 이제 또 의총이 예. 막 새벽에 개성을 열리고 오늘도 뭐 새벽에 아침에도 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다양한 이제 논의들을 합니다. 논의들을 하는데 7일 날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웬일로 이헌적인 계엄 선포다라고 하면서 본회의장에 같이 친한계 의원들 같이 와서 18명이 찬성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꼬랑이 내리면서 예. 탄핵은 반대한다. 아니 이게 지금 내란 해당되는 그런 중대한 이원적인 그 조치라고 본인이 규정했으면서 탄핵은 반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이원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인데 그걸 반대한다는 게 논리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당론으로 정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10명을 설득해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이 전국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촛불 집회도 계속 하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지금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시국선언이 막 빗발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7일 날 이제 3시에 예. 아주 대규모의 집회가 있거든요. 예.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분들이 아마도 끝나고 이 국회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한 7시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최대한의 그런 동력들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예. 이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보여주고 네. 지금 반대 당론을 국민의힘이 정했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 불참할 것 같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집단적으로 기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일단 참석해서 무기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기권으로 그리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할 거야라고 한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입장을 딱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8명 이상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비상계엄 해제하는 본회의장에 있을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랑 한 18명의 의원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만 해도 기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론으로 탄핵 반대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기권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예.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무기명 투표할 때에는 투표함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를 지금 거기까지는 가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하면은 투표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기명이니까. 아예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은 불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92명만 참석해서 3분의 2가 되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제적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상관이 없이 200명을 넘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무위원이나 이런 게 재석으로 따지지만 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집단 기권한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예.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거. 들어와서 무기명으로 참여하지 않고 네. 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그거 한번 같습니다. 정확히 다시 또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하는가? 일단 정권이 넘어갈까 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면 뭔가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저 미친놈이 지금 그 자리 계속 지키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거 아닙니까? 또 비상계엄 선포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놈이니까 이걸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걸 끌어내리고 저기를 하면 정권 뺏길까 봐 걱정돼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일단 위험한 놈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페어하게 한번 룰을 만들어서 정정당당하게 대선을 치러보자. 이런 식의 협상이나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심이라든지 국민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걸 결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탄핵을 떠나서 내란 수계입니다. 내란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저것도 예. 거기에 공모한 사람들도 전부 다 내란 공모자로 처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란도 그 내란죄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수사권이 이제 경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상설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것도 지금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결속하고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뭐 그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뺏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워딩도 보면 정말 이분이 정말 그 여당의 그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있는 건지 과연 그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대한 그런 뭐 공적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계엄 선포는 이원적이고 위법하다라고 딱 그 규정하고 그러면서 탄핵은 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최고위 그 발언을 보면은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탄핵에는 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널 얼마나 무책임한 그 태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내란죄로 고발하는 피고발인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희가 지금 추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표결을 하는 그 본회의장에 아닌 그 당사로 이렇게 그 의원들을 오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방해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각종 거짓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방어하고 공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 공조범으로 해서 같이 고발 저희가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해외 도피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됩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입니다. 즉각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긴급히 올렸는데 아까 박선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출국 금지시키고 이제 김용현 그 전 장관이 핵심인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 절대 놔두면 안 되죠. 아이고 참 저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나저나 김 의원님은 그 계엄 선포 됐을 때 네. 그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저도 지금 제 지역구가 평택이잖아요. 예. 평택에 있었는데 이제 다 국회로 다 직결하라 그래가지고 예. 바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의원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자기는 신분증 보여주니까 들어오게 하더라. 어떤 의원은 못 들어가게 해서 뭐 담을 넘었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제가 도착했을 때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 경찰들이. 예. 몸싸움 몇 하다가 시쯤 도착되셨나요? 제가 한 11시 한 50분에서 12시 사이 정도 도착한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막 몸싸움 하다가 저도 담 넘어갔거든요. 예, 저도 담 넘어가고 그때 막 MBN에서 막 영상이 엄청 찍혀가지고 예. 방송에서 계속 리마인드에서 저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그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이 막은 것도 위법한 조치잖아요. 그럼요. 이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는 그 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조치를 할 수 있지 국회에 대해서는 저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가는 그 국회의원들을 막은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이원적인 조치였고 그것도 이제 그 내란이나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또 거짓말하더라고요. 미친놈이죠. 야, 참 진짜 대단한 멘탈입니다. 방금 전에 본 사진은 국회의장입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장이죠. 네,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도 저렇게 들어갔고 또 우리 원내대표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담 넘었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얼굴도 상처 입어갖고 여기 지금도 치료받았고요. 다리도 지금 막 찢어지고 막 그랬어요. 아이고. 아니 그렇게 당의 대표하고 국회의장까지 저러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하고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도 담 넘었죠. 그렇죠. 예. 참 세상에 국회를 그런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 야당 겁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국민들께서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보수 언론들도 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교묘한 프레임인데 정말 이게 내란 수괴로 지금 처단돼야 될 현행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야당에게 경고를 주려고 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이런 그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그 보수 언론에서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지금 보도를 통해서 하나씩 계속 내주고 있어요. 큰일 날 얘기죠, 이게. 이게 어떻게 아니 야당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국회에 이제 진입한 그 계엄군들이 한 250여 명 됐다. 뭐 되게 작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 일부러 뭐 1시간 늦게 가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예.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병력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과거에 그 12.12 사태라든지 그때 그 전두환 그때는 서로 군대끼리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동원을 많이 한 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그 계엄군을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원적인 국회. 그리고 그 찾아간 곳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됩니까? 중앙선관위도 찾아가서 중앙선관위도 30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윤건영 행안위 간사조차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던데 아마도 여론 조작하려고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중선관위에서 여론 관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방송사도 언론도 칼럼 MBC나 이런 데 간 것도 아니고 김어준 잡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의료대란 일으킨 의료계에 대한 반감 이거 드러내려고 24시간, 48시간 안에 복귀해라. 안 하면 처단하겠다. 처단한다. 그러니까 거기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했던 계엄 선포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포고령에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야당 김어준 그리고 의료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극도의 자기의 개인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헌법상의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사실 박물관이나 있을 법한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그걸 끄집어내갖고 이 사고를 친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김 의원님은 평택에서 이렇게 국회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놈이 왜 갑자기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진짜 저도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라면서 떴는데 정말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맑은 하늘의 날벼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것은 이제
지금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며요. 지금도 막 오히려 계엄 해제하면서도 계엄 해제하면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야당한테 협박하잖아요.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뭐 난 또 할 거야. 막 이런 약간 뉘앙스로 막 그 협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 상황 판단 능력이 없구나. 더 이상 저 사람 그 자리에 놓다가는 나라가 진짜 절단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예. 상황 판단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요. 김건희도 몰랐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나왔는데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가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동아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의 수준이 모를 리가 없죠. 그걸 말이라고 그걸 또 기사라고 쓰고 그런 참 쓰레기들인데 아무튼 그 오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결론은 이거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왔던 언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건데 그렇게 정말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한테 막 그 뭐랄까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목소리 잠재우는 용으로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두면 지금 이 사람 현행범입니다. 내란수계.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 엄혹한 시국에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최재해 또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이렇게 탄핵을 했고 또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아까 3시라고 하셨습니까? 네. 대규모적인 집회를 하고 7시에 표결을 하고 이러는데 내일 하루가 딱 뜹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도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5시에 그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각각의 그 지역 단위별로 각각의 그 단위에서 많이 촛불 집회도 지금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회의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지금 경내에서 다 대기 중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어제도 의원실에서 잤는데 전부 다 그렇게 대기 중에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의총 같은 거 열어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꼭 토요일 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슬슬 좀 열기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토요일 날은 이미 잡혀 있는 집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모든 시민사회단체하고 농민들하고 노동계하고 등에서 12월 7일을 원래 11월 달부터 매주마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각자 해왔었는데 그 모든 단위들이 12월 7일을 디데이로 해가지고 이게 이 계엄 선포가를 전제로 해서 12월 7일 집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 윤석열 퇴진 탄핵을 외치면서 했던 많은 단위들의 토요일마다의 촛불 집회나 행진들이 12월 7일 하나를 뭉치자라고 그전부터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뭉쳐지면서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뭉쳐지는 그런 게 12월 7일이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힘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탄핵을 의견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정말 정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보고 좀 판단하는 사람이 적어도 8명은 좀 나올 거를 좀 기대하면서도 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의 호소 네. 상당히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착석하시기 전에 저희가 잠깐 보았는데 그 장면 짧게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하면서 국민들에게 했던 호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이미 사실 검증됐지 않습니까? 뭐, 그 지난 대선에 비록 석패했지만 그 국민들도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 또 성남시장과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도 95%의 그 공약 이행률에서 보여주듯이 정말로 그 뭔가 국민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 국민들을 두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도 역대 최대의 그 득표율을 가지고 연임한 그 당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침착하시고요. 지금도 저도 이제 최고위원회 당직을 갖고 있어서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예. 고위전략 회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그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하세요. 되게 본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여섯 개 지금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변호사 비용도 뭐 말을 못해서 그러지 정말 처참할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성적으로 이 큰 조직, 그 거대한 야당을 이끌어가면서 침착하게 또 저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제 계엄 그 해제시킨 다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그 해견이나 이런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그 국민들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딱 그 공직자로서의 그런 태도가 정말 제가 봐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보면은 김용현하고 이상민 정도만 사전에 짬짬이를 해놓고 나머지를 막 윽박 지른 것 같은데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뭐 그때 상황도 기억을 잘 못하고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를 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도대체 상대방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저 100번 중에 99번 혼자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뭐 그 미리 먼저 1대1로 만나서 뭐 간곡히 만류했다라고 보좌에서 그 얘기 하길래 만류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국무회의 열어서 시민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절차라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그러니까 국정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그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돼갖고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상법도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경제계랑 투자자들 모아서 공개 토론회도 제안하고 막 어제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거 다 이제 무산 지금 된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서 그 걱정이던 그 참에 완전히 거기다가 그냥 휘발유에다가 불질러 버린 격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총리조차도 이렇게 되면 정말 국제 금융시장에서 도태된다. 외교부 장관도 정말 외교 그 큰일 납니다.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오로지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보복하려고. 그거를 말이 이게 정말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자질이 지금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 태국에서는 지금 한국 돈도 안 바꿔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국내에 오겠다는 뭐 그 외국의 총리들 다 취소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시국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그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는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5대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이거를. 이 박물관에 처박아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지금 그것도 소위 말해서 그 우리 국민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이면 뭔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리더십이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우리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처참하게 지금 그거 다 저거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무슨 탄핵을 야당이 남발하고 뭐 예산 폭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걷다 붙였지만 실제는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지키려고 명태균 게이트 통해서 하스본처럼 자기랑 연관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 이거를 지키려고 결국은 오죽하면 외신에서 사랑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얘기 제목까지 뽑아져 나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변곡점마다 늘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셨던 분들이 역시 시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셨고 그래서 위대한 국민들께서 또 이 난국을 잘 좀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하루 분초를 다투면서 싸우고 있는데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5년 만에 계엄이라고 하니까 계엄을 겪어봤던 세대와 아직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 간에 느끼는 감정이 매우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이 성숙됐는가. 이번에 보면 그 계엄군 이렇게 국회에 왔던 젊은 군인도 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어땠어요? 그때 이렇게 담 넘어가고 그럴 때 그 느끼는 감정이 막 적대적으로 군인들이 이렇게 맞고 막 그러지는 않는 거는 느끼셨죠? 예, 소극적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경찰이나 계엄군도 이게 지금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도 정확히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했다가 나중에 다 이 그 계엄에 그 반란군에 이렇게 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역사에서 배운 거죠, 그 사람들도. 예.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총뿌리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막 그냥 손으로 내치잖아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보니까 이번에 그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네. 탄핵해야 된다가 73.6%가 나왔더라고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세대 20대, 10대, 20대 여기서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데에서도 전쟁 날까 우려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과거에 계엄이나 이런 거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그런 암울했던 그 시간이 다 떠오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막 이제 생각나니까 이런 지금 지경인 거죠. 아무튼 빨리 탄핵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해야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또 이런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좀 깨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할 때도 여당이 지금 불참했지요.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참을 해도 이 국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반수면 되니까 불참해도 민주당만 가지고 탄핵 가결이 가능한데 대통령은 재적의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우리는 안 가라고 했을 때 그 당론을 뚫고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탄핵 그 의결하러 본회의장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농성하더라고요. 국민. 예. 야, 참 그래서 정말 저절로 우리가 그 고함이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번 연설 한번 해 주십시오. 역사를 생각해라.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국회 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만나봤습니다.